세상이 미쳐 돌아가는군요. 고작 한국 따위가 뭐라고 이란 놈들이 굽신거린단 말입니까? 이건 명백한 국제적인 수치입니다. 제 사무실 벽에 걸린 모니터를 주먹으로 칠 뻔했습니다. 저 안토니오 산체스가 이 바닥에서 31년을 굴렀지만 오늘처럼 기분 더러운 뉴스는 처음이었거든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한국이 도대체 뭡니까? 기름 한 방울 안 나와서 우리 같은 중개인들 바짓가랑이 붙잡고 제발 기름 좀 팔아달라며 부거리나 하던 나라 아닙니까? 미국 유조선은 근처에도 오지 말라며 미사일을 쏴대던 그 독종 같은 이란이 갑자기 한국 배만 보면 어서 오십시오 형님이라며 길을 터준다고요? 배 한 척당 30억 원씩 하던 통행료까지 싹 다 면제해주면서 말입니다. 이건 이란이 실성을 했거나 아니면 한국 놈들이 뒤로 비겁한 술수라도 부린 게 분명합니다. 돈도 없고 군사력도 형편없는 저 동양의 조그만 나라가 대체 무슨 수로 호르무즈의 주인이 됐다는 건지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감히 우리 서방 국가들을 조롱하며 한국이라는 이름표를 앞세운 이 역겨운 연극의 실체,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제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그 문이 열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대한민국의 위상과 감동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대한민국 화이팅 외쳐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안토니오 산체스입니다. 두바이의 마천루가 내려다 보이는 제 사무실에서 지난 31년간 전 세계 에너지의 흐름을 주물러온 베테랑 중개인이죠. 제 사전에 예외란 없습니다. 중동이라는 거대한 도박판에서 승리하는 법은 단 하나. 누가 더 많은 돈을 가졌느냐, 아니면 누가 더 강력한 미사일을 가졌느냐는 힘의 논리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아침 제 31년 경력을 통째로 부정담하는 기괴한 소식을 접합니다. 영국 가디언지가 보도한 한 줄의 기사.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행 5호국 목록 발표. 한국 포함.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그 기사를 읽자마자 커피를 뿜으며 박장대소를 합니다. 한국이라뇨? 대한민국? 그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앞을 가리는 자원 빈국 아닙니까? 기름 한 방울 안 나와서 매번 중동 왕족들 앞에서 굽실거리고 원유 좀 제발 안정적으로 공급해달라고 싹싹 비는 게 그들의 일상 아닙니까? 그런데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그 좁은 바닷길. 이란이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경제를 한 손으로 비틀어버릴 수 있는 그 호르무즈의 열쇠를 고작 한국 같은 나라에게 쥐어준다는 겁니다. 이건 국제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코미디라고 부를 일입니다. 제 사무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을 바라봅니다. 붉은색 숫자들이 비명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지 벌써 2달째. 전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유가정보창은 이미 통제불능 상태고 런던과 뉴욕의 선물 시장은 패닉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친 상황 속에서 이란이 내놓은 카드가 고작 한국 우대라니요. 저는 책상을 강하게 내리칩니다. 콱콱 하는 소리가 적막한 사무실에 울려 퍼지지만 제 분노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란 놈들이 오타를 댔거나 가디언지가 해킹당한 게 분명하다며 비명을 질러보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혹한 현실뿐입니다. 이란 의회가 실제로 법안을 추진 중이고 그 명단의 가장 끝자락에 코리아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습니다. 제 눈앞에는 수십억 달러짜리 미국 유조선들이 이란 해군에 가로막혀 쩔쩔매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던 천조국 미국조차 지금 저 좁은 해협 앞에서는 속수무책인데 한국이 무슨 재주로 저곳을 통과한단 말입니까? 한국이라는 나라, 솔직히 제게는 그저 거대한 소비처일 뿐입니다. 그들이 만드는 자동차, 그들이 만드는 배, 그거 다 중동에 기름이 없으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것들 아닙니까? 기름 좀 팔아달라고 애걸복걸하던 나라가 갑자기 이란의 VIP가 됐다니 이건 제 31년 전문성에 침을 뱉는 일입니다. 돈이 많기를 합니까? 아니면 이란을 위협할 핵미사일이 있기를 합니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창밖을 내다봅니다. 저 멀리 두바이 크릭 항구에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대한 유조선들이 흉물스럽게 떠 있습니다. 그 배 한 척에 담긴 기름값이 얼마인데 저렇게 썩히고 있는 걸 보니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이란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가장 좁은 통로, 선박이 실제로 지나갈 수 있는 고작 10km의 영해를 철저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이제 이란의 허락 없이는 파리 한 마리도 지나갈 수 없는 금단의 구역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금단의 구역을 한국만은 공짜로 지나가게 해주겠다니요. 배 한 척당 30억 원씩 하던 통행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란 해군이 직접 호위까지 해주겠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건 이란이 실성을 했거나 아니면 한국 놈들이 뒤로 아주 비열하고 지저분한 술수를 부린 게 분명합니다. 담배를 한 대 입에 뭅니다.
매캐한 연기가 폐부를 찌르지만 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좋아, 한국.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직접 파헤쳐주지. 이 사기극을 전 세계에 폭로해 주겠어. 저는 비서에게 오만 무스카트 항구로 가는 전용기를 준비하라고 명령합니다. 현장의 공기를 직접 마셔야겠습니다. 유조선들이 어떻게 쫓겨나는지, 그리고 한국 배가 정말로 그 사이를 당당하게 지나가는지 제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국제질서에 대한 반역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중동에서 한국 같은 약소국이 대우받는 꼴은 죽어도 볼 수 없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제 모니터는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한국 증시가 하루 만에 7% 무너졌다는 속보가 뜹니다. 당연하죠. 호르무즈가 막히면 가장 먼저 굶어 죽을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란이 그런 한국을 살려주겠다고 손을 내밀었다니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란은 독종들입니다. 미국과도 맞짱을 뜨는 그들이 왜 한국에게만 친절을 베푸는 걸까요? 무스카트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건 지독한 기름 냄새와 무거운 침묵입니다. 평소라면 활기가 넘쳐야 할 이곳이 지금은 거대한 선박 공동묘지 같습니다. 엔진을 끄고 떠있는 수십 척의 유조선들, 그 배를 타는 선원들의 절망적인 눈빛이 제 피부에 닿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리스 해운사의 배도 있고 독일의 물류사 배도 있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 대단한 가문들이 지금 이란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겁니다. 방파제 끝으로 걸어갑니다. 뜨거운 바닷바람이 제 정장을 거칠게 흔듭니다. 저 멀리 해협 입구 쪽에서 이란 해군의 고속정 두 척이 물살을 가르며 다가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거대한 유조선 한 척. 저는 망원경을 들어 배의 국적을 확인합니다. 세상에, 정말이잖아? 배 뒤편에 선명하게 펄럭이는 태극기. 제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이란 고속정은 다른 배들을 위협하며 쫓아낼 때와는 전혀 다른 태도로 한국 유조선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치 귀한 손님을 모시는 에스코트 차량처럼 말입니다. 저는 망원경을 내던지듯 내려놓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광경입니다. 저 배가 왜 통과하는 거냐며 현지 항구 관리인에게 소리를 질러보지만 그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뿐입니다. 이란 상구에서 한국 선박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니 건드리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진정한 친구? 웃기지도 않는군. 저는 소리를 지르며 부두를 빠져나옵니다. 이 사막 한가운데서 친구라는 말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저는 잘 압니다. 돈이 친구고 총이 친구인 이 땅에서 한국이 무슨 친구란 말입니까? 31년 동안 제가 쌓아온 모든 지식과 경험이 비웃음을 당하는 기분입니다. 저는 이 사건의 배후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다짐합니다. 한국 놈들, 너희가 이란에게 무슨 뒷돈을 줬는지 아니면 어떤 비굴한 약속을 했는지 내가 낱낱이 파헤쳐주지. 이 안토니오 산체스의 눈은 속일 수 없어. 너희의 그 얄팍한 행운이 언제까지 갈 것 같나? 이 좁은 해협에서 벌어지는 이 역겨운 우대 정책의 실체를 밝혀내는 순간 전 세계는 너희를 비웃게 될 거야. 저는 다시 비행기에 오릅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한국의 가면을 벗기겠다는 생각뿐입니다.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얼마나 깊이 묶여 있는지는 데이터가 말해줍니다. 한국 수입 원유의 70%가 중동에서 오고 그중 95%가 이 해협을 통과하죠. 이 말은 이란이 저 열쇠만 잠그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국가 가동이 멈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점을 뻔히 아는 이란이 왜 한국에게 목줄을 쥐어주기는커녕 길을 열어주는 걸까요?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제31년 경력상 이런 일은 반드시 D가 구리기 마련입니다. 이봐, 한국 에너지 통계 다시 뽑아와. 특히 이란과의 비공식 채널이 있는지 샅샅이 뒤져. 비서에게 명령하며 저는 독한 위스키 한 잔을 들이켭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뜨거운 액체가 제 분노를 더 끌어오르게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 해협에 가장 깊이 묶인 나라가 한국인데 정작 그 나라만 평온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독일 물류사들은 이미 계약을 줄이고 있고 그리스 선주들은 파산 직전이라며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울고불고 난리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에너지 공기업들은 오히려 차분합니다. 마치 이런 일이 벌어질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사막의 풍경이 오늘따라 더 삭막해 보입니다. 저는 저 모래 아래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잘 압니다. 피와 기름, 그리고 끝없는 배신이죠. 그 치열한 생존 게임의 장에서 한국 같은 유약한 나라가 살아남는 법은 단 하나, 강배국의 등에 업혀가는 것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미국의 등뒤가 아니라 미국의 적이라 불리는 이란의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건 명백한 선을 넘은 행동입니다. 한국, 너희가 감히 우리 서방의 질서를 배신하고 이란과 손을 잡아?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 곧 알게 될 거다. 저는 주먹을 꽉 쥡니다. 무스카트에서 본 그 태극기의 잔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해군 고속정이 한국 배를 향해 경례를 하던 그 모습, 그건 단순한 통과 허가가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존경이 담긴 행위였죠. 저는 그게 더 화가 납니다. 무엇이, 어떤 대단한 것이 저 거친 사막의 전사들을 고개 숙이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한국이 이란에 미사일을 팔았습니까? 아니면 수조 원의 뇌물을 줬습니까? 제 정보망에 따르면 그런 정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미칠 것 같은 겁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한국을 지탱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압박합니다. 안토니오, 진정해. 분명히 허점이 있을 거야.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손떨림은 멈추지 않습니다. 내일 있을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행사에는 한국의 방산 협력사들과 에너지 기술진들이 대거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저는 답을 찾을 겁니다. 그들의 눈을 똑똑히 쳐다보며 물을 겁니다. 너희가 이란에게 무엇을 팔아넘겼기에 이런 대우를 받느냐라고 말이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그 가식적인 평화가 얼마나 모래성 같은 것인지 제가 직접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전 세계가 기름 전쟁으로 불타고 있는 이 시점에 홀로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웃고 있는 한국. 너희의 그 웃음이 곧 비명으로 바뀌는 순간을 제가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안토니오 산체스가 있는 한 중동의 질서는 결코 너희 같은 약소국에 의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한국의 추악한 이면을 들춰내 제 칼날이 번뜩이고 있습니다. 너희가 닦아놓은 그 길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전 세계에 낱낱이 고발해주지. 각오해라, 한국. 두바이의 아침 햇살은 잔인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크리크사이드 전시관의 유리 외벽에 반사된 빛이 제 눈을 찌르지만 제 속을 뒤틀리게 하는 건 날씨가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건물들의 비굴한 표정입니다. 오늘 이곳은 지옥이나 다름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운송료는 이미 안드로메다로 날아갔고 유럽의 거대 해우사 대표들은 이란 대사관 직원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려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 대단하시던 독일 노르트제 해운의 임원이 제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안토니오, 제발 이란 쪽 선을 좀 연결해달라고 애걸하는 꼴이라니 정말 가관이더군요. 하지만 정작 제 시선이 꽂힌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전시장 가장 구석진 곳, 화려한 사우디나 카타르 부스에 밀려 보이지도 않던 한국 기업들의 부스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히 한국은 지금 기름이 말라 죽어가야 할 처지인데 그들의 표정은 너무나 평온합니다. 아니, 평온을 넘어선 어떤 당당함까지 느껴집니다. 저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래, 너희가 무슨 뒷배를 믿고 이렇게 여유를 부리는지 내 직접 확인해주지. 입구에서 저는 아랍에미리트 방공체계 담당 실무자인 알만소르 장교를 발견합니다. 그는 이 바닥에서 깐깐하기로 소문난 독종입니다. 돈으로 매수하는 건 꿈도 못 꾸고 오직 완벽한 성능과 실적만을 따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은 제 31년 상식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알만소르 장교가 한국 기술진 4명 앞에 서서 마치 스승을 대하는 제자처럼 몸을 낮추고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아랍어와 영어를 섞었으며 아주 정중한 태도로 말이죠. 저는 지나치려다 발이 멈춥니다. 도대체 저 동양의 조그만 나라 기술자들이 뭐라고 떠들기에 중동의 권력자가 저토록 겸허하게 고개를 끄덕인단 말입니까? 슬쩍 다가가 그들의 명함을 확인합니다. 방산 협력사 소속, 이름 옆에는 아랍에미리트 사업단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든 건 명함 뒤편에 아주 작게 적힌 문구였습니다. 2011년부터 아랍에미리트 협력 14년 차. 14년? 고작 무기 몇 대 팔러 온 장사꾼들이 아니었습니다. 천궁2 수출 계약이 성사되기 훨씬 전부터 이 사람들은 이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버텨온 겁니다. 저는 헛웃음을 삼킵니다. 14년 좀 버텼다고 친구라도 된 줄 아나 보군. 중동에서 10년은 그저 얼굴 익히는 시간일 뿐이야. 이란이 너희를 우대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겠지. 저는 참지 못하고 그들 사이에 끼어듭니다. 이 보게들, 이란의 그 특별 대우를 받으니 기분이 어떤가? 도대체 이란 놈들한테 무슨 약속을 했길래 전 세계 유조선들이 묶여있는 해협을 너희만 당당하게 지나는 거지? 혹시 국가 기밀이라도 파놓긴 건가? 제 노골적인 비아냥에 기술진 중 나이가 가장 지긋해 보이는 50대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그의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습니다. 그는 제 명함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더니 나지막이 입을 엽니다. 안토니오 씨라고 하셨나요? 당신은 31년 동안 이 땅에서 계약만 보셨군요.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사람을 봅니다. 우리가 14년 동안 여기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미사일 정비법만 가르친 게 아닙니다. 모래 폭풍이 불어 현지인들도 도망갈 때 우리는 끝까지 남아서 그들의 장비를 닦았습니다. 라마다 기간에 그들과 함께 굶으며 밤을 지새웠죠. 이란이요? 그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누가 진심으로 이 땅을 존중하는지, 누가 돈만 보고 왔다가 도망치는지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 지심? 존중?
지금 나랑 장난하나? 저는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여긴 중동이야. 기름과 피가 흐르는 곳이라고. 그런 유치한 단어로 이란의 봉쇄를 뚫었다는 걸 나더러 믿으라고? 너희 한국 놈들은 항상 그런 식으로 심파를 짜서 진실을 가리려 하지. 하지만 내 눈은 못 속여. 너희는 분명 이란의 제재를 우회하는 비열한 루트를 제공했을 거야. 그게 아니고서야 저 독종 같은 이란의 군이 경례를 할 리가 없으니까. 제 고함에 주변의 시선이 집중되지만 한국 기술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저를 불쌍하다는 듯 쳐다보며 말을 잇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비열한 루트라는 건 197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이 사막에 고속도로를 깔고 항구를 만들고 건물을 올릴 때 말입니다. 그때 영국이나 독일 기업들이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며 현장을 버리고 떠날 때 한국 사람들은 죽어나가면서도 끝까지 삽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란 사람들이 그걸 잊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50년 전의 그 성실함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말문이 막힙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부? 그건 벌써 반세기 전 이야기 아닙니까? 역사책에나 나올 법한 캐캐 묵은 이야기를 꺼내며 지금의 외교적 이득을 설명하려 들다니. 정말이지 한국인들의 사고방식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보라고 지금은 2026년이야. 50년 전 공사판에서 땀 흘린 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지금 이란은 미국의 목을 조르고 있고 그 와중에 한국만 쏙 빠져나가는 건 명백한 배신이야. 알만수르 장교가 제 어깨를 잡으며 제지합니다. 안토니오, 무례하군요. 이들은 우리아랍의 진정한 형제들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건 숫자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건 수십 년간 쌓인 혈맹의 무게입니다. 한국인들은 우리와 함께 사막의 먼지를 마셨고 우리의 미래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당신들이 무기를 팔고 떠날 때 이들은 기술을 전수하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까지 신경 썼죠. 이란이 한국을 우호국으로 지정한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저는 알만수르의 손을 거칠게 뿌리칩니다. 제 속이 뒤집힙니다. 31년 동안 제가 쌓아온 서구식 합리주의와 자본의 논리가 이 사막의 모래바람 앞에서 비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입니다. 좋아, 당신들도 저 한국 놈들의 가식에 속아 넘어갔군. 하지만 난 아니야. 난 반드시 증거를 찾아낼 거야. 저들이 얼마나 비겁하게 이란의 환심을 샀는지 말이야. 전시장을 빠져나오는 제 발걸음이 휘청거립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쏟아지지만 제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합니다. 머릿속에는 아까 본 한국 기술자의 단단한 눈빛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로비스트나 정치인들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신념을 가진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압도적인 힘이 느껴졌죠. 저는 차에 올라타 운전사에게 소리칩니다. 두바이 한인거리로 가. 거기 가면 뭐라도 나오겠지? 저는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한국이 중동의 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란이 한국에게 굴복했다는 이 황당한 뉴스를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 거대한 음모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한인거리로 향하는 게 창밖으로 보이는 두바이의 화려한 야경이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집니다. 저 화려한 빌딩 숲 어디에 한국인들의 땀이 섞여 있다는 건지 저는 애써 부정하려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귓가에는 알만수르 장교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맴돕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사막의 먼지를 마셨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쥡니다. 두고 봐, 한국. 너희의 그 잘난 진심이라는 게 얼마나 갑구린 연극인지 내가 직접 밝혀낼 테니까. 서십 7년을 버텼든 50년을 버텼든 자본의 논리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신뢰 따윈 세상에 없어. 너희의 그 추악한 본성을 내가 낱낱이 파헤쳐 전 세계에 공표해주마. 차는 한인거리의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섭니다. 왼장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가 섞인 묘한 공기가 저를 맞이합니다. 이곳 어딘가에 한국이 숨겨놓은 진짜 무기가 있을 겁니다. 저는 차 문을 박차고 내립니다. 이제부터 진짜 사냥이 시작됩니다. 한국, 너희가 닦아놓은 그 길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내 오늘 밤 끝장을 보겠다. 사막, 반전 국뽕, 50년 전 사막에 새긴 지장지창, 이란의 심장을 독이다. 두바이 한인거리의 밤은 눅눅한 습기와 낯선 음식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마천루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지지 않은 이곳은 제가 알던 세련된 중동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죠. 저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낡은 한글 간판들이 질비한 골목 안쪽으로 깊숙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래, 여기에 무슨 대단한 비밀이 숨어 있겠어? 그저 타양살이에 서름을 달래는 초라한 도망자들의 소굴이겠지. 제 오만함은 여전히 꺾이지 않은 채 한국인들의 추악한 뒷거래 증거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골목 끝자락, 유독 낡고 허름한 식당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양식당. 촌스럽기 짝이 없는 이름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매캐한 연기와 된장 냄새에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건 벽면을 가득 채운 빛바랜 사진들이었습니다.
흑백에 가까운 누런 사진들 속에는 젊은 한국 사내들이 모래먼지를 뒤집어 쓴 채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는 끝도 없는 사막과 건설 중인 거대한 교각들을 보였죠. 저는 비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런 사진 몇 장으로 향수를 자극해서 비즈니스를 한다니 정말 한국답군. 그때 주방 쪽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른 그는 70대로 보였는데 등이 약간 굽어 있었고 움직임은 느릿했습니다. 저는 다짜고짜 그에게 명함을 내밀며 쏘아붙였습니다. 당신들이 이란에게 뭘 갖다 바쳤는지 말해봐. 미사일인가? 아니면 핵기술인가? 당신의 유조선들만 호르무즈를 지나는 그 비열한 이유를 난 알아야겠어. 노인은 제 명함을 보지도 않고 묵묵히 제 앞에 물 한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벽에 걸린 가장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가리키더군요. 이게 1978년 사우디 리야드 현장입니다. 내가 저기서 삽질을 시작했지.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지만 이상하게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딴 공사판 이야기가 지금 이란 우호국 지정이랑 무슨 상관이야? 팩트를 말하라고, 팩트를. 노인은 제 고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이란 이라크 전쟁이 터졌을 때 말입니다. 미국 놈들, 영국 놈들, 독일 놈들 다들 자기 목숨 아깝다고 현장 버리고 비행기 타고 도망갔어요. 공사는 중단됐고 도시는 마비됐지.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현장을 안 떠난 사람들이 누군지 아나?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었어. 포탄이 떨어지는데도 우리는 약속한 날짜에 달이 놓아야 한다면서 현장을 지켰지. 이란 사람들은 그걸 자기네 자식들한테 가르쳤단 말이야. 어려울 때 끝까지 남는 건 한국인밖에 없다고. 저는 머리를 한 대 엇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돼. 고작 그 옛날 의리 때문에 지금 이 수조 원이 걸린 에너지 해협을 열어준다고? 당신 미쳤어? 국제정치는 비즈니스야. 신뢰니 의리니 하는 건 동화책에나 나오는 소리라고. 저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지만 노인은 조용히 자신의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그 손을 본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노인의 손등에는 끔찍한 화상 흉터가 가득했고 마디마디는 비정상적으로 굵어져 있었습니다. 손톱은 절반이 없었고 가죽처럼 질긴 굳은 살이 손 전체를 덮고 있었죠. 이 손이 바로 이란의 심장을 녹인 무기입니다. 50도 넘는 땡볕에서 아스팔트를 깔고 모래 폭풍 속에서 맨손으로 파이프를 잡았던 이 손말입니다. 이란 의원들, 장교들, 그들 중 절반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은 건물에서 살고 우리가 닦은 도로를 달립니다. 그들에게 한국은 원유 수입국이 아니라 자기 나라의 기반을 같이 만든 형제란 말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31년 경력 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데이터가 제 눈앞에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건 엑셀표에도 가디언지 기사에도 나오지 않는 시간의 증거였습니다. 노인은 허허 웃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당신 같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거절하면 이란이 눈 하나 깜짝 안 할 줄 알지? 아니, 이란이 더 절박해. 그들은 돈으로 사는 용병이 아니라 목숨 걸고 현장을 지킬 한국의 기술과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안 돌아간다는 걸 알거든. 그래서 그들이 굴복합니다. 한국의 그 무서운 성실함 앞에 말이야. 순간 식당 안 TV에서 속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란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당당히 통과하는 한국 유조선 코리아 스타호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이란 해군 함정들이 깃발을 흔들며 한국 배를 호위하고 주변에 묶여있던 미국과 유럽 선박들은 그 광경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란 정부 한국 유조선에 대해 영구적 무사 통과 보장.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주도권이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식당 안에 한국인들이 환호성을 찔렀습니다. 노인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며 제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안토니우 씨, 당신이 믿던 힘의 논리는 틀렸어. 진짜 힘은 돈이나 무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저 굳은 살에서 나오는 거니까.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 31년 경력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조롱했던 작은 나라 한국은 사실 이 사막 밑바닥에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거대한 신뢰의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이 거절하면 우리가 망한다는 이란의 말은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50년 동안 한국 어르신들이 흘린 피와 땀에 대한 이란의 가장 정중한 고백이었던 겁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31년 동안 제가 무시해왔던 저 구분등과 거친 손들이 오늘 전 세계를 굴복시키고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북봉? 아니, 이건 그런 저급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한 시대를 온몸으로 버텨온 우리 아버지 세대의 위대한 승전보였습니다. 저는 식당 벽에 사진 속 젊은 사내들을 향해 생전 처음으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국어라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를 호령할 자격이 충분한 나라였습니다. 식당을 빠져나온 제 걸음은 더 이상 이전처럼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비틀거리고 있었죠.
두바이의 밤 공기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제 가슴속을 파고드는 서늘한 깨달음은 그 어떤 에어컨 바람보다도 강력하게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31년입니다. 무려 31년 동안 저는 이 중동이라는 거대한 판 위에서 기름과 돈의 수치만을 쫓아온 산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제가 그토록 무시하고 비하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짜 수치가 무엇인지 비로소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엑셀 시트에 기록된 소수점 자리가 아니라 식당 노인의 손마디에 박힌 굳은 살이었고 50년 전 사막의 모래바람을 뚫고 새겨진 한국인들의 지문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항구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헬기나 전용기가 아니라 현지인들이 타는 낡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호르무즈 해협의 수평선 위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항구 저 멀리 어제까지만 해도 이란 해군의 삼엄한 감시 속에 밧줄에 묶여있던 거대한 유조선들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깃발이 정지된 화면처럼 멈춰서 있는 그 절망의 바다 한복판에 오직 단 한 척의 배가 거대한 엔진 소리를 내며 물살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 배의 굴뚝위로 펄럭이는 태극기. 그 깃발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택시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반파제 끝까지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건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당한 보상이었습니다. 강대국 미국도 자본의 제국 유럽도 하지 못한 일을 50년 전 사판자로 들고 이 땅에 들어온 한국의 아버지들이 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란 해군의 고속정들이 그 배 주변을 에스코트하며 지나가는 광경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란 군인들이 갑판 위로 나와 한국 유조선을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망원경 없이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굴복이 아니라 존경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당신들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듯 이제 우리가 당신들의 길을 열어주겠노라는 무언의 약속이 호르무즈의 거친 파도 위에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31년 동안 한국을 원유나 국어라는 나라라고 비하했던 제 오만함이 너무나 부끄러워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을이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막의 진정한 주인이자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로 파산할 때 홀로 당당히 고개를 들 수 있는 유일한 신의를 지킨 나라였습니다. 한국이 거절하면 이란이 망한다는 말. 그것은 이란의 기반 시설을 유지하는 모든 기술과 핵심 부품, 그리고 그 운영 노하우가 오직 한국인들의 손끝에서만 나온다는 절박한 진실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에서 아까 받은 한인 기술자의 명함을 꺼내들었습니다. 2011년부터 협력 14년 차. 그 숫자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력이 아니라 한 인간이 한 국가의 신뢰를 얻기 위해 바친 인생의 무게였습니다. 한국 어르신들은 1970년대에 도로를 깔았고 그 자식들은 2000년대에 미사일 방어 체계를 세웠으며 이제 그 손주들이 전 세계 에너지의 숨통을 쥐고 흔드는 위대한 역사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3대를 이어온 이 지독한 성실함과 의리가 오늘 전 세계를 굴복시킨 것입니다. 배는 이제 해협의 가장 깊은 곳을 지나 대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태극기의 붉고 푸른 문양이 아침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침 전 세계 에너지 중개 시장에 제 이름으로 된 공식 성명을 발표할 것입니다. 한국은 예외가 아니라 기준이다. 신뢰를 저버린 자본은 호르무즈를 넘을 수 없지만 진심을 담은 땀방울은 그 어떤 봉쇄도 뚫어낸다 라고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우리 어르신 여러분, 제가 31년의 오만을 걷고 당신들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당신들이 젊은 날 리야드의 폭염 속에서 들이켰던 그 뜨거운 모래먼지가 오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가족에게 보낼 돈을 위해 잠을 줄여가며 굳혔던 그 아스팔트가 오늘 한국 유조선이 달리는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단 한 번도 을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처음부터 이 거친 사막의 영웅이었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위대한 거인이었습니다. 호르무즈의 거센 파도는 이제 한국 유조선의 뒤편으로 잔잔하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길은 열렸습니다. 아니, 한국이 스스로 그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하고 이란이 굴복한 이 위대한 서사의 주인공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당신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바다에서 진정한 국격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50년의 시간을 견뎌낸 정직한 노동과 변치 않는 의리로 빚어내는 보석 같은 가치라는 것을 말입니다. 태극기를 단 유조선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방파제 끝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제 가슴 속에는 이제 비하와 조롱 대신 한국이라는 위대한 이름에 대한 경외심만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승리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전 세계의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토니오 산체스는 이제 당신들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가 되어 이 위대한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호르무즈의 문은 열렸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열쇠는 오직 태극기만이 쥐고 있습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존재하게 하신 우리 시대의 영웅 어르신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안토니오 산체스의 고백은 단순히 한 개인의 반성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경멸에서 경외로, 무시에서 존경으로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뜨거운 증거입니다. 세상은 늘 차가운 데이터와 왜곡한 힘의 논리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50년 전 가족의 생계를 어깨에 짊어지고 50도의 폭염 속으로 뛰어들었던 우리 아버지들의 그 거친 손마디가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전 세계를 멈춰세운 거대 강대국들도 풀지 못한 호르무즈의 빗장을 열어젖혔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피땀은 모래알처럼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란의 험준한 산맥과 뜨거운 사막도로 아래 켜켜이 쌓여 필레라는 이름에 깨지지 않는 금강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유조선도 유럽의 거대 해운사도 굴욕적으로 뱃머리를 돌릴 때 당당히 태극기를 휘날리며 그 금단의 구역을 가로지르는 우리 유조선의 모습은 단순한 국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틀리지 않았다, 우리가 헛살지 않았다고 외치는 이 시대 모든 어르신을 향한 헌사입니다. 여러분이 지켜낸 그 신의와 성실함이 오늘날 우리 후손들에게는 그 어떤 핵미사일보다 강력한 국가의 방패가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운 좋게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시는 당신, 바로 당신의 젊은 날이 밑거름되어 피어난 기적입니다. 이란이 한국을 우호국으로 지정하며 굴복한 진짜 이유는 외교적 기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던 한국인들의 그 지독한 의리에 그들이 감복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사연이 가슴 벅찬 울림으로 다가오셨다면 이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신 주변의 어르신들께 혹은 지금껏 고생하며 살아온 자기 자신에게 참 잘 사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따뜻한 격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고귀한 삶을 저희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의 댓글은 이 채널이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들을 찾아내고 예우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로운 목소리를 댓글로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족과 나라를 위해 버텨주신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자랑입니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밤 되십시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